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정희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손을 닦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민준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제 결혼했어요. 정희는 손에 든 수건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결혼식 올렸어요. 어제. 어제? 네. 특별한 사람들만 초대했거든요.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특별한 사람들.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나는 특별하지 않았니?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정말 가까운 사람들만 모였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긴 신호음만 들렸습니다. 정희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타일이 차가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액자 속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민준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새 교복에 빨간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나 멋있어? 그럼 우리 민준이 제일 멋있지. 그날 정희는 식당 주방 일을 쉬고 입학식에 갔었습니다. 하루 일당 6만 원을 포기하고 간 자리였습니다. 30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6살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아빠는 멀리 가셨어. 언제 오는데? 안 와.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희도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장례비를 내야 했고 다음 달 월세를 내야 했습니다. 정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으로 갔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방 보조로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오후 3시엔 민준이를 학교에서 데려왔습니다. 저녁 7시엔 아파트 청소 일을 나갔습니다. 밤 10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금방 해줄게. 냉장고엔 김치와 계란만 있었습니다. 정희는 계란 후라이를 해서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맛있게 먹어. 엄마는 배 안 고파? 민준이 많이 먹어. 사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계란은 2개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엄마, 나 반에서 1등 했어. 정말? 우리 민준이 최고다. 정희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머리에서 샴푸 향이 났습니다. 중학교 때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학원 안 다녀도 돼. 나 혼자 공부할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 엄마 힘들잖아. 정희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착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민준이는 장학금으로 대학에 갔습니다. 정희는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엄마, 걱정 마. 나 알바하면서 다닐게. 아니야, 엄마가 보내줄게. 엄마, 괜찮아. 엄마 건강해. 사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 관절이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선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민준이가 첫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엄마, 이거 봉투 안에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고생 끝났어. 이제 내가 효도할게. 정희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33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3년 전 봄이었습니다. 어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민준이가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단정한 인상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김지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반가워. 예쁘네.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 감사합니다, 어머니. 얼마 후 지수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결혼하려고요. 정말 축하한다. 정희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머니 가까이 살고 싶어요. 제가 어머니 모실게요. 고마워. 지수야. 그런데 어머니.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전세금이 좀 부족해서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통장에 6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만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 어머니처럼 모실게요. 그 후로 매달 50만 원씩 자동이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요. 그래, 알았어. 어머니, 이번 달은 좀 힘든데. 걱정 마. 엄마가 보내줄게. 정희는 식당 일을 더 늘렸습니다. 저녁 청소 일도 더 받았습니다. 무릎은 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당뇨약을 먹어야 했지만 약값을 아꼈습니다. 작년 가을 민준이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결혼식 올릴 거예요. 정말? 얼마나 기쁘니? 조촐하게 할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뭘 도와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희끼리 할게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독립적인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습니다. 민준이와 지수가 결혼했습니다. 정희는 몰랐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늙어 있었습니다. 70세, 주름투성이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나는 특별하지 않았구나. 작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통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잔액 284만 7천 원. 3년 전엔 6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300만 원도 안 남았습니다. 전세금 3천만 원. 매달 생활비 50만 원 곱하기 36개월은 1,800만 원. 명절 용돈, 생일 선물, 급한 일 있을 때마다 보낸 돈들. 총 6천만 원.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결혼식 초대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자동이체 내역이 보였습니다. 매달 5일 김민준 계좌로 50만 원. 정희는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구나. 작은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거리엔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창가에 섰습니다. 33년. 그 세월 동안 자신은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손바닥을 폈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33년의 흔적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확고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김정희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ATM 기계로 살지 않겠다고. 이제는 김정희로 살겠다고. 은행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김정희는 은행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통장이 무거웠습니다. 33년의 무게였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창구 직원이 밝게 웃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직원이었습니다. 자동이체 해지하려고요. 네, 통장 주시겠어요? 정희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매월 5일
50만 원씩 이체되고 있으시네요. 3년째시고요. 네. 해지하시려는 거 맞으시죠? 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혹시 사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고객님 기록에 남겨야 해서요. 더 이상 필요 없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확인되셨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자동이체가 중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희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잘한 걸까, 잘못한 걸까? 33년을 키웠는데 작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매달 조금씩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지수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50만 원이면 돼요. 저희 월세랑 생활비가 빠듯해서요. 알았어. 엄마가 보내줄게.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갚을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 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3년, 36개월, 1,800만 원. 단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확인 부탁드려요. 정희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재촉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끊었어. 전송. 30초도 안 돼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자동이체 끊었어. 왜요? 갑자기. 더 이상 안 보내기로 했어. 어머니, 농담이시죠? 저희 이번 달 카드값 나가고 관리비 내야 하는데. 민준아. 정희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넌 엄마를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았어. 어머니, 그건 설명드렸잖아요. 특별한 사람들만 초대했다고 했지.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의미였는데?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화나신 거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갑자기 생활비를 33년. 네. 엄마가 너 키운 게 33년이야. 아빠 없이 혼자서. 어머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집에 왔어. 33년 동안. 저도 그거 알아요. 알아? 정말 알아?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왜 엄마를 결혼식에 안 불렀니?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 듣고 싶어서 전화한 거 아니야. 그럼 뭘 원하세요? 순간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뭘 원하세요? 마치 거래 상대에게 하는 말투였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그럼요? 그냥 이제 그만하고 싶어. 돈 보내는 것도 걱정하는 것도.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엄마도 엄마 인생 살고 싶어. 어머니,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요즘 말씀이 이상하신 것 같은데. 정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상해? 33년 동안 이상하게 산 게 나고 이제야 정상으로 돌아온 거야. 어머니, 그만 끊을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후 카페였습니다. 경숙이 커피잔을 내밀었습니다. 언니, 진짜 끄는 거야? 자동이체? 응. 대단하다, 진짜. 나 같으면 못했을 거야. 경숙은 정희보다 5살 많았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서 산 이웃이었습니다. 근데 언니, 민준이가 뭐래? 화냈지 뭐. 당연하지. 공짜 돈줄이 끊겼는데. 경수가. 미안, 너무 직설적이었나? 근데 언니 사실이잖아.
경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세대 엄마들은 다 그래. 자식 위해서 모든 걸 바쳐. 근데 자식들은 당연하게 생각해. 언니는 이제 언니 인생 살아야 해. 70살이야, 70살. 앞으로 얼마나 살겠어? 정희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자식이잖아. 자식이라고 다 효자는 아니야. 그래도가 뭐야? 언니, 민준이가 언제 언니한테 전화했어? 돈 달라고 할 때 빼고.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언니, 나 하나 물어볼게. 응? 민준이가 언니 생일 챙긴 적 있어? 최근 3년 동안? 없지? 바빴겠지. 바빠서 문자 한 통 못 보내. 그게 말이 돼? 경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 언니는 ATM기가 아니라고.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조용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똑딱.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회사 들어갔어.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우리 아들. 정희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살아. 내가 다 해줄게. 고마워, 민준아. 5년 전도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제 월급이 좀 적어서요. 당분간 생활비 보내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괜찮아. 엄마 일하고 있어.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야. 넌 내 생활 잘 챙겨. 3년 전도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전세금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얼마나? 3천만 원이요. 꼭 갚을게요. 알았어. 정희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잘해준 게 문제였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가 또 왔습니다. 지수였습니다. 어머니, 민준 오빠한테 들었어요. 왜 갑자기 그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전화 주세요.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뭘 잘못했나요? 모르는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정희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습니다. 김치찌개,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혼자 먹기엔 많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지금 뭘 먹고 있을까? 문득 궁금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너무 심하게 한 걸까? 혹시 민준이가 상처받았을까? 혹시 내가 나쁜 엄마인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민준이의 마지막 전화 3시간 전, 지수의 마지막 문자 1시간 전, 정희는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정희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보였습니다. 잔액 284만 7천 원. 3년 전엔 6천만 원이었습니다. 정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전세금 3천만 원. 생활비 36개월 1,800만 원. 명절 용돈 200만 원. 생일 선물들 300만 원. 기타 400만 원. 총 5,700만 원. 정확히 5,700만 원이었습니다. 정희는 종이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5,700만 원 33년의 대가. 그리고 그 밑에 적었습니다. 결혼식 초대 0. 정희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거울을 봤습니다. 70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김정희, 이제 당신 인생을 살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33년 충분히 헌신했어. 이제는 당신 차례야. 정희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할 일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법률 상담을 받는 것.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준이와 지수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 정희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33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작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각오였습니다. 11월의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정희는 걸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통장과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3년간의 기록들, 영수증들, 송금 내역들, 문자 기록들, 모든 증거였습니다. 이제 싸워야겠구나. 정희는 작게 웃었습니다. 33년 동안 참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싸우며 살 차례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정희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누가 올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민준이요.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지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수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들어와.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분은 누구니?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님이세요. 변호사?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저희가 걱정이 돼서요.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상, 변호사 박진우. 정희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좀 이상하시잖아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상하다니? 갑자기 송금을 끊으시고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그게 이상한 거야? 저희 입장에선 그렇죠. 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3년 동안 잘 보내주시다가 갑자기 끊으시면 당연히 걱정되잖아요. 정희는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제가 법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 듣고 싶지 않은데요. 하지만 어르신의 권익을 위해서 내 권익은 내가 지킨다. 변호사가 잠시 당황했습니다. 민준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어머니 나이가 이제 70이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닌가 해서요. 정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 지금 날 치매 환자 만들려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수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온 거예요. 날 위해서? 네. 요즘 어르신들 사기도 많고 판단력이 흐려지실 수도 있잖아요. 내 판단력은 멀쩡해.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저희가 어머니 재산을 관리해 드리는 게 싫어. 어머니. 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재산관리 위임 계약서입니다.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안 해. 하지만 어르신께서 만약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하면 내가 쓰러지면 그때 가서 생각하지. 그때는 늦습니다. 지금 미리 준비를. 됐어요.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통장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왜? 어머니가 제대로 관리하고 계신지 확인하려고요. 내 통장 왜 보여줘야 하는데?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내 걱정은 안 받아. 어머니, 지수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 법적으로 어머니를 무능력자로. 지수야. 정희가 지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넌 지금 뭐 하는 거니?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보호? 내 돈을 빼앗으려는 거 아니고. 어머니.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가. 어머니, 진정하세요. 나가라고. 정희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이상하세요. 전에는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전에는 안 그랬지. 전에는 바보였으니까. 뭐라고요? 33년 동안 바보처럼 살았어. 이제 깨달은 거야. 뭘 깨달으셨는데요? 정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돈을 사랑했다는 걸. 정적이 흘렀습니다. 변호사가 기침을 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감정적으로. 변호사님, 정희가 변호사를 돌아봤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누가 내나요? 그건 우리 민준이가 자기 돈으로 내나요? 아니면 내가 준 돈으로 내나요?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나가주세요. 어머니, 좀 더 얘기해요. 할 말 없어.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우린 어머니 아들이에요. 아들.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결혼식에도 안 부르니? 그건 아들이 엄마한테 변호사를 데려오니? 민준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세 사람이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똑딱. 정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정희는 저녁을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경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야. 정희야. 무슨 일이야? 오늘 민준이가 왔었어. 뭐? 민준이가? 정희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경숙은 한참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언니, 그거 가스라이팅이야. 가스라이팅? 응. 언니를 미쳤다고 몰아가는 거야. 그래야 언니 돈을 빼앗을 수 있으니까.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언니, 지금 당장 증거 모아. 증거? 응. 은행 거래 내역, 병원 기록, 다 모아둬. 언니가 정상이라는 걸 증명해야 해. 그래야 하나? 당연하지. 언니, 이거 장난 아니야. 저 사람들 진심이야. 전화를 끊고 정희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병원에 갔습니다. 어르신,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검사받고 싶어요. 의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특별한 증상이라도? 아니요.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인지능력 검사, 우울증 검사, 치매 검사, 모든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어르신, 전혀 문제 없으세요. 아주 건강하십니다. 정말요? 네. 오히려 70세 치고는 인지 능력이 아주 좋으신 편이에요.
정희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정희는 은행에서 3년간의 거래 내역을 뽑았습니다. 모든 송금 기록이 나와 있었습니다. 매달 5일 50만 원. 빠짐없이. 고객님, 이거 다 필요하세요? 네, 다 주세요. 두꺼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꼭 안고 걸었습니다. 진단서, 거래 내역, 영수증들, 모든 증거였습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어.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나는 정상이야. 단지 깨어난 것뿐이야.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법원 출석 통지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후견인 선임 청구 사건. 청구인 이민준, 김지수. 피청구인 김정희. 정희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날 미쳤다고 고소했구나. 정희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최근 판단력 저하로 인해 재산관리 능력이 없음. 정신적 이상 증세를 보임. 후견인 선임이 필요함. 정희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률구조공단인가요? 네, 맞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은데요. 어떤 사건이신가요? 제 아들이 저를 후견인 선임 청구로 고소했어요. 아, 네. 예약 잡아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작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정희는 일어나서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33년간의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민준이의 성적표, 상장들, 편지들.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쓴 편지였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때의 민준이는 진짜였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법정에 서게 되는구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김정희, 싸워야 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33년 참았어. 이제는 싸울 차례야. 달이 떠올랐습니다. 정희는 달을 바라봤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함께 있었습니다. 김정희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33년의 헌신과 5,700만 원과 한 번의 배신. 그 모든 것이 법정에서 심판받게 됩니다. 법원 복도였습니다. 김정희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이 무거웠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법정 문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정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냥 서명만 하시면. 민준아. 정희가 멈춰 섰습니다. 법정에서 보자. 문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기립.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정희는 피고석에 섰습니다. 민준과 지수는 원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김정희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정희는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허리는 곧게 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김정희 씨, 아들 부부가 제기한 후견인 선임 청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당합니다. 이유는요? 저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에서는 당신이 최근 비정상적 행동을 보인다고 주장하는데요. 비정상적 행동이라는 게 뭡니까?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돈을 제가 관리하는 게 비정상인가요? 민준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30년 동안 아들을 헌신적으로 지원하다가 갑자기 모든 지원을 끊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판단력 저하의 증거입니다. 변호사님, 정의가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준 게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제 안 주는 게 잘못입니까? 갑작스러운 변화가 문제입니다.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6천만 원 가까이 보냈습니다. 그 대가로 결혼식에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법정안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준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많이 이상하세요. 어떻게 이상한가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리고 갑자기 화를 내시고. 이민준 씨, 정희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어머니께 얼마나 자주 전화했습니까? 돈 달라고 할 때 말고요. 그건 대답하세요. 한 달에 한두 번? 거짓말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의 통화 기록입니다. 최근 1년간 아들에게서 온 전화는 총 14통, 모두 송금일 전후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민준 씨, 어머니를 결혼식에 초대했습니까? 아니요. 이유는요? 작은 결혼식이어서요. 하지만 60명이 참석했다는 증언이 있는데요. 친구들, 직장 동료들, 처가 식구들 모두 왔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는 없었습니까?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민준 씨, 어머니께 받은 돈이 총 얼마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전세금 3천만 원, 생활비 월 50만 원씩 36개월 1,800만 원, 명절 용돈, 생일 선물, 기타 지원금 합쳐서 총 5,700만 원입니다.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이중 갚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아직 0원이죠? 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이민준 씨, 당신 월급이 얼마입니까? 350만 원입니다. 그럼 어머니께 갚을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처가 임신했고 생활비가. 그럼 어머니께서 계속 지원해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까?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정말 걱정했어요. 혼자 사시고 나이도 많으시고. 김지수 씨, 재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은 시어머니를 몇 번이나 방문했습니까? 최근 1년간. 두세 번? 2번입니다. 명절 때 2번. 그것도 용돈 받으러 온 거죠? 지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김지수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시어머니의 재산이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당신은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집에서 통장을 찾으려 했죠? 증인이 있습니다. 그건. 그리고 변호사를 데려가서 위임장에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도와드리려고. 누구를요? 시어머니를? 아니면 당신들을? 정의의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인의 의료 기록입니다. 서류가 재판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정기 검진 기록, 인지능력 검사, 치매 검사 모두 정상입니다. 또한 이것은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규칙적이고 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웃 5명의 진술서입니다. 모두 김정혜 씨는 정상이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재판장이 민준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민준 씨, 의료 기록, 은행 기록, 이웃 증언 모두 당신 주장과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어머니가 이상하세요. 뭐가 이상합니까? 돈을 안 주시잖아요.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한 말을 깨달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돈을 안 준다고 이상한 겁니까? 재판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어머니가 돈을 안 주니까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변호사를 데려갔습니까? 왜 위임장을 강요했습니까?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의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판장님, 네, 말씀하세요. 저는 미친 게 아닙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단지 깨달은 것뿐입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한 세월을. 정의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33년 동안 저는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집에 왔습니다. 33년 동안 무릎이 아파도 당뇨가 있어도 참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대학 등록금, 생활비, 전세금,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다 줬습니다. 정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저를 결혼식에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울먹임이 섞였습니다. 재판장님, 이게 정의입니까? 아들에게 저는 어머니가 아니라 ATM 기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계를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저를 미쳤다고 고소했습니다. 정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미쳤습니까? 제 돈을 제가 쓰겠다는 게 미친 겁니까? 자식에게 안 주겠다는 게 비정상입니까? 재판장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정의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헌신에는 대가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제 인생은 제 것이라는 것을.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정희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의료 기록, 은행 기록, 증인 진술 모두 이를 뒷받침합니다. 원고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재정적 이익을 위한 악의적 소송으로 보입니다. 판사 봉소리가 울렸습니다. 따라서 원고 이민준, 김지수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정을 나서는 정의. 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이제 김정희로 살 거야.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미안하다는 말 안 받아. 정의가 돌아섰습니다. 민준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냥 너도 행복하게 살아. 엄마 도움 없이. 정의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은 맑았습니다. 11월의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정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작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의는 손바닥을 폈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33년의 흔적이었습니다. 이제 이 손으로 뭘 할까? 웃음이 나왔습니다. 경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야. 이겼어. 진짜? 정희야, 축하해. 고마워, 언니. 저녁 같이 먹자. 내가 살게. 좋아. 전화를 끊고 정희는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야. 33년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5,700만 원의 빚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정희로 살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삶을 향해. 그날
김정희는 패소한 게 아니었습니다. 승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해방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효도라는 이름에 착취해서, 그리고 김정희는 비로소 김정희가 되었습니다. 비행기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정희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이었습니다. 세상이 작아 보였습니다. 70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33년을 아들에게 줬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3개월 전이었습니다. 정희는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파실 거예요?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네, 추억이 너무 많아서요. 좋은 추억이신가요? 아픈 추억이요. 아파트는 2억에 팔렸습니다. 남은 대출을 갚고 1억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정희는 그중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지원단체에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제주도 첫날이었습니다. 정희는 작은 원룸을 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15평,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부엌. 혼자 살기 딱 좋았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작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천천히 커피를 끓였습니다.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33년 동안 듣지 못했던 소리들이었습니다. 정희는 동네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서울에서 오셨어요?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살려고요. 혼자세요? 네. 외롭지 않으세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외롭지만 괜찮아요. 매주 목요일 마을회관에서 요가 수업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할머니, 처음이세요? 젊은 강사가 물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몸이 뻣뻣했습니다. 70년을 혹사한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정희는 매일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젊었을 때 읽고 싶었던 책들이었습니다. 소설, 에세이, 여행기. 할머니, 오늘은 무슨 책 읽으세요? 사서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시집이요. 시집이요? 좋아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배우고 싶어요. 정희는 시를 읽었습니다. 너무 늦게 깨어난 것은 아닐까? 하지만 깨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눈물이 났습니다. 정희는 매일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를 밟으며 혼자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날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앉으셨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저도요. 남편 10년 전에 보냈어요. 그러시구나. 외롭죠? 네, 외로워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외로워도 괜찮아요. 혼자여도 괜찮아요. 그렇겠죠? 그럼요. 우린 충분히 살았잖아요. 이제는 우리 시간이에요. 정희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간. 맞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일을 하시게요? 카페 주인이 놀랐습니다. 심심해서요. 그리고 빵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정희는 빵을 구웠습니다. 밀가루를 반죽하고 오븐에 넣고 기다렸습니다. 빵이 익어가는 냄새가 좋았습니다. 할머니, 이 빵 맛있어요.
손님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는 웃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응. 어머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아기 태어났어요. 그래, 축하한다. 딸이에요. 이름은 정아예요. 정아. 어머니, 정자 들어갔어요.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고맙구나. 어머니, 저희 한번 뵈러 가도 될까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어머니, 민준아,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고 있어. 너도 내 인생 잘 살아.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 안 받아. 그냥 행복하게 살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정아. 손녀의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되어 또다시 헌신하는 삶. 그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봄이었습니다. 정희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토마토, 상추, 고추. 할머니, 농사 처음이세요? 이웃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허허, 재미있을 거예요. 정희는 땅을 팠습니다. 씨앗을 심었습니다. 물을 줬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싹이 났습니다. 작은 초록빛이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보며 웃었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하는구나. 여름이었습니다. 정희는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발밑으로 파도가 밀려왔다 빠졌습니다. 모래가 발을 감쌌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것을. 밀려왔다가 빠지는 것, 주었다가 잃는 것, 사랑했다가 상처받는 것.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것을. 파도는 계속 밀려오니까, 인생도 계속되니까. 정희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끝없이 넓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바다만큼 자유로워. 가을이었습니다. 정희는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젊은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정희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나는 나의 삶을. 할머니, 커피 한 잔 더 드릴까요? 주인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이제 집에 가야죠. 조심히 가세요. 고마워요. 정희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정희는 작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린 시절 불렀던 동요였습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왔니.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안 와.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았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정희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풍성했습니다. 텃밭에서 딴 상추, 토마토, 직접 만든 된장찌개. 잘 먹겠습니다. 혼자 말했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나는 행복할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발이 젖었습니다.
햇살이 부셨습니다. 눈을 가렸습니다. 그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멈춰섰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김정희, 너는 이제 자유야. 33년을 살았어. 아들을 위해서. 이제 남은 시간은 너를 위한 거야. 외로워도 괜찮아. 혼자여도 괜찮아. 왜냐하면 너는 내가 초대한 특별한 사람이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정희는 웃었습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헌신에는 대가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김정희는 70세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깨어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살아가니까.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